50의 돈에 대한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합니다. 50대는 자녀의 진학이나 결혼, 집 대출금, 부모의 간병, 본인의 의료비 등 목돈이 계속해서 나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코앞으로 다가온 정년퇴직과 연금 생활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돈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돈입니다. 젊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번다고 하는 선택지가 있을 테지만 50대가 되면 지출하는 돈은 계속 늘어나지만 예전만큼 체력도 없고 무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또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에게 밀리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무력하다는 생각에 빠지면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지만 50대는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돈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허비하는 일엔 아깝습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돈을 낳지 못합니다. 돈에 대해 불안감을 품는다고 돈이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액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환자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보상받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요즘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 급식이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없다고 기관에서 상담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적기관이나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도 국가 장학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식을 올릴 때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 스몰 웨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자녀분과 서로 대화해 보세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현실적인 일들과 함께 무엇이 본인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50대라면 꼭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지지 않으려고 돈이 드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50대가 되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찬찬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자신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보내고 싶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돈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남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자신보다 젊은 세대에게 혹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젊은 세대 또한 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충족된 삶을 사는데도 항상 걱정하며 살기를 바라는지를 말입니다. 남을 보면 저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실은 베푸는 것이 돈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베풀면 물리적인 돈은 줄어들겠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베풀 수 있는 자신의 여유로움에 감사할 수 있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집니다. 돈이 바닥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와 전혀 다른 감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는 생각에 좀 더 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좀 더 하는 마음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자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삶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돈이 다 떨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빼앗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재를 음미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다음의 현재가 미래입니다. 앞서 말한 돈 문제처럼 물리적으로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움받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공격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지 말고 진짜 사정을 말하면 친절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상대가 온정을 베풀면 그것은 따뜻한 인간관계의 하나로서 누릴 수 있겠지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50대를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정할 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베풀 수 있을 때는 베풀고 힘들 때는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베풀 수 있고, 혹시라도 상대가 어째서 당신은 이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라고 고압적으로 나오더라도 아, 이건 그 사람에게는 버거운 일이구나 라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사회제도에 의존하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이 관공서의 담당자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화내지 말고 냉정하게 나는 모모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라고 전달하면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돈에 대한 두려움은 좀 더가 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풍족한 편이라고 생각해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연금에 관한 불신이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추깁니다. 하지만 돈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지, 여차하면 사회보장제도나 민간 비영리 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인지는 삶의 질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빈곤 때문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이따금 뉴스에 나옵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이나 지원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활하는 줄 몰랐다, 말만 해줬더라면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면 빈곤이 생명과도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담자의 경우는 생명을 걱정할 정도로 빈곤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면 주변 사람이나 지원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돈이 걱정이라면 뭔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미국에서 민간 비영리 단체를 위한 기부금을 모금한 적이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기부금을 모금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토로하자 선뜻 기부금을 내준 사람이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돈은 부족해지면 어떡해라고 생각하는 한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여차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족한 생활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돈이라도 남을 위해 베풀자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든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항상 남에게 베푼다는 인상을 주면 단언컨대 만약에 경우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경우를 생각한답시고 시커먼 속마음으로 베푼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생활이 풍족하다고 긍정하지 못하니까요. 다시 말해 매일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50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세대입니다. 만약 돈이 다 떨어지면 하는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지,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될 거야, 적어도 지금은 남에게 베풀면서 살자 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벌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를 제외하고는 의외로 한 푼 두 푼 착실하게 돈을 저축해온 사람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착실하게 돈을 저축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돈에 대한 의식이 확고하다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행복이나 안정된 생활은 정말 돈 덕분이었을까요? 가족이 사이좋게 서로 협력해서 이룬 결과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회인이 된 자녀들도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돈을 저축해왔다는 것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로 바꿔 말하기만 해도 이 이야기의 본질이 보일 것입니다. 질문에 대답하자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돈에 대한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토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은 훨씬 더 힘들겠지요. 사회 본연의 자세가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50대 관계에서 비워야 할 것들, 미지시마 히로코 지음, 유미진 옮김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고독을 베풀므로 이겨낸다입니다. 고독과 친해지고 싶어요. 자녀를 다 키우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과 둘만 남은 느낌입니다. 학창시절 친구와는 소원해졌고 부모나 친구와의 사별 등으로 50대 전후부터 문득 고독을 느낄 때가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독감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또한 고독이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기서 질문자는 잘 구별해서 쓰고 있지만 물리적인 고독과 자신의 감정의 고독감은 별개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고독할지라도 전혀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을 열지 못해 고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물리적인 고독과 정신적인 고독감을 구별하지 않으면 나이를 먹는다, 그럼 많은 사람이 하나둘씩 죽어간다, 그럼 가족과 소원해진다, 그럼 고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독감은 얻고 싶다고 하는 성질의 감정입니다. 친한 사람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친한 사람을 얻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얻고 싶은 마음은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좀 더 하게 됩니다.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생겨도 좀 더 나를 위해 시간을 써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는 통화 시간이 짧았다든가 다른 사람과 즐겁게 쇼핑하는 장면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왜 내가 아닌 거야, 좀 더 나를 신경 써줘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식이나 손주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 생기는 불만도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생하며 키워줬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효도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심으로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즉, 얻고 싶은 마음은 좀 더 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고독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고독감이 사라집니다. 고독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얻고 싶은 마음의 반대 방향, 즉 주고 싶다, 베풀고 싶다 는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잡한 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자에게 슬며시 다가가 도움을 주거나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면 고독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목적지까지 아무 탈 없이 도착하면 좋겠다는 밝은 마음이 들거나 내 안의 선한 마음을 발견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립니다. 상대에게 베풀려는 친절한 기분이 들 때는 물리적으로는 고독할지라도 고독감은 사라집니다. 사회 전체가 마치 자신이 돌볼 수 있는 대상처럼 느껴집니다. 마음만 열면 고독감은 자취를 감춥니다. 마치 세상 전부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며 슬그머니 화가 치밀려고 할 때는 얻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그런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베풀 때 느끼는 좋은 기분, 마음이 열리는 느낌. 고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대가 감사의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이상하게 인사치레로 듣는 말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익명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했습니다라는 것이 명확하면 상대에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거나 감사의 인사가 없을 때 마음이 황폐해질지도 모릅니다.
익명성이란 쉽게 비유하자면 마트 계산대에 놓인 기부 저금통 같은 것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넣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상대의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전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려고 마음을 열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은 인생 경험이 늘어나는 것,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 등 많습니다. 베푸는 방법도 능숙해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설익은 의문에서 벗어나 이 사람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 이제는 물리적인 고독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은 아득바득 돈을 벌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다릅니다. 여러 곳의 얼굴을 내밀어 보고 여기는 나랑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인생을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회를 지탱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 기간입니다. 오래된 만남은 점점 줄어들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고령자가 모이는 곳도 좋고 큰 마음 먹고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헬스클럽에 다녀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년배는 물론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예상치 못한 친절함과 솔직함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나쁜 것인가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특히 나이 듦에 따른 고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고독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때까지 여학생들은 늘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며 행동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자 있기라도 하면 친구가 없니? 성격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등과 같은 험담을 어딜 가나 당연하듯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중학생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늘 같이 붙어 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오히려 혼자일 때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찬찬히 음미하면서 읽는 것도 혼자일 때가 좋습니다. 미술관에 갈 때는 특히 상대와 보조를 맞추면서 감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을 찾아내면서 슬기롭게 나이를 먹고 싶습니다. 고독해질까봐 겁이 납니다. 속을 터놓고 허물없이 지낼 만한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의 근무지를 옮기는 바람에 주변에 학창시절 친구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친구 엄마들과 가깝게 지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원해졌습니다. 이웃이나 직장 사람들과는 서로 인사만 하는 정도이고 그 이상의 관계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말상대로는 부족합니다. 머지않아 완전히 외톨이가 될까봐 불안합니다. 이런 고민 사례도 앞서 말한 사고방식을 적용하면 얻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며 마치 피해자인 듯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얻고 싶다가 아니라 베풀고 싶다로 의식을 전환해 보세요. 현재 생활 속에서 뭔가 베풀 만한 것이 있을까요? 부디 얻기 위해 베푼다는 생각은 그만두세요. 베풀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베풀어서 마음이 훈훈해지면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자세로 남편과 마주해 보세요. 남자는 칭찬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조그마한 일에도 칭찬해 주세요.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면 저기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요라고 말을 꺼내기가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다만 남자는 여자와 달리 안색을 살피면서 섬세하게 대응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당신은 머리가 좋아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리하거나 조언을 해주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줄래요 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두면 관계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요 라고 도움을 청해도 좋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마음이 풀려요 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베푼다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면 지금보다 훨씬 마음이 통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얻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할 때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한 면이 보이면 불만을 품기 쉽지만 베풀고 싶다는 자세로 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하는 환경에서 베푸는 자세로 어울려 지낼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면 공동육아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돼. 나 하나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는 마음이 고독감이지만 베푸는 자세로 관계를 맺고 상대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사뭇 다를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밝고 솔직한 에너지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요즘에는 병원 안내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좋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봉사도 어렵다는 사람에게는 익명 기부를 권합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국제나 국내 단체 등의 익명 기부를 해보세요. 앞서 쓴 대로 마트 같은 곳에 가면 동전을 넣는 기부 저금통이 있습니다. 작은 액수라도 돈을 넣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고독한 사람이라는 느낌과 완전히 다른 감정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베풀므로써 따끈따끈한 온기를 자기 안에서 느낄 수 있으면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취미 등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고독하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친구도 생길 테고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얻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베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고독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50대 관계에서 비워야 할 것들 미지시마 이로코 지음 유미진 옮김 중에서 함께 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랜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